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당당한 입장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쳤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활동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늘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들이 시민들께 호소도 드리고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세 분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친기업, 뒤에선 기업 탄압, 정치 탄압 위에 기업 활동과 프로스포츠까지 짓밟는 무도한 성남FC 수사 당장 중단하라. 내일 10일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합니다. 먼지 한 올까지 털어서 이미 무혐의 처리한 성남FC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무도한 검찰 수사의 피해는 단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그릇된 집착 아래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 기업 관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다 조사하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 얼마나 많은 기업인을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성남FC는 시민과 서포터즈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시민 프로축구단입니다. 이런 시민구단을 정치 탄압의 무대로 활용하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사회적 공헌 활동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성남FC와 기업들은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했습니다. 기업은 광고 노출로 홍보 효과를 얻고 동시에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면서 시와 시민구단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프로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구단이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STX로부터 5년간 200억 원, 대구FC는 두산건설에서 2년간 50억 원의 광고를 유치해 운영했습니다. 부천, 인천, 광주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법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구단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 연고기업이 지역 시민구단에 광고를 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입니다. 적법한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억지 해석하여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시민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구잡이 기업 탄압식 검찰 수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기업의 자유를 운운하고 친기업 정부를 표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일례로 2007년 성남 일화 시절 광고 노출 효과가 915억 3,477만 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년에서 2016년 기준으로 성남FC는 시민구단 중 관중수 1위였습니다. 롤링 주빌리를 포함해 분당 차병원, 성남 두산건설 로고 등이 광고된 유니폼은 2015년 기준 홈 및 원정 경기에서 총 31만 4,750명의 관중에게 노출되었고 중계방송과 보도로 인한 광고 효과는 더욱 큽니다. 특히 2015년 지상파 TV인 KBS의 월 2회 K리그 경기 생중계 편성이 확정되었기에 미디어 노출 효과가 더욱 큰 상황이었습니다.
일례로 분당 차병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이 노출된 2015년 하반기 시즌 중계 방송은 KBS1, KBSN, 스포TV, TBS 교통방송 등 12회에 달했습니다. 성남 시민구단은 또한 2015년 롤링 주빌리라는 한국 최초의 사회 공헌형 공익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선수들의 메인 유니폼 로고를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 캠페인으로 채워 팀 승리나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에 따라 롤링 주빌리, 즉 신용자 빚 탕감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2015년 7월 9일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등 31곳 교회가 동참해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 73억 원을 소각해 533명을 구제한 사례, 2015년 10월 13일 한화투자증권이 동참해 부실채권 10억 8천 원을 소각한 사례, 2016년 5월 30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여해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 123억 원을 소각해 2,525명을 구제한 사례, 그리고 2017년 7월 3일 여수시가 동참해 부실채권 103억 원을 소각해 604명을 구제한 사례, 끝으로 2017년 12월 28일 전라남도가 동참해 부실채권 141억 원을 소각해 820명을 구제한 사례 등 생계형 채무자들이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에 성남 시민구단도 함께 한 것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회 공헌 광고의 성과가 더해져 이듬해인 2016년 기준 K리그 1부에서 시민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수 12만 7,6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약 2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관중수도 많고 홍보 효과도 높으며 거기다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한 시민구단에 광고하려는 건 기업의 요구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이 성남FC 관련 이재명 당대표를 고발한 이후 성남FC에 대한 기업의 광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광고가 줄어든 만큼 시민의 혈세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질 나쁜 정치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프로스포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협하는 성남FC 표적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정치 탄압에만 전력한 검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3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